자, 11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은 및 a는 양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은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진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14는 양수이어야 하는 거죠. 정수 a만 골라라. 몇 개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 2a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a는 일단 7보다 작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1은 아니어야 하고 0보단 커야 돼요. 그러면은 쭉 있었을 때 0이 있고 1이 있고 2이 있고 해가지고 뚝 7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0은 아니니까 1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또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작아야 되니까 6까지밖에 안 되지. 맞아요. 그럼 2부터 6까지예요. 그럼 2, 3, 4, 5, 6 이렇게 총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은요. 아마도 풀이 과정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죠? 로그에 밑과 진수가 있는데 밑이 어떤 거듭제곱꼴이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뭐 L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진수도 거듭제곱꼴이면은 요 K와 L이 앞으로 분수로 툭툭 튀어나오고 로그 A의 B다 이렇게 변형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맞아요, 그죠? 자, 머릿속에서 이 공식을 잘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자연수가 된대요. 자, 그런데 이건 선생님이 뭐 이렇게 생각해 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로그 n의 2의 5제곱, 5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로그 n의 2의 5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n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2의 네모 제곱꼴이 생기면서 네모의 5제곱이 앞으로 뚝 떨어지고 로그 2의 2 이렇게 돼가지고 네모분의 5라는 게 자연수가 되는 이러한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네모분의 5가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되겠니? 당연히 네모는 1 또는 5의 약수로서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네모가 1이었다는 얘기는 여기 네모가 1이었다는 얘기는 여기 2의 1제곱이 n이니까 따라서 n은 2가 되고 네모가 5였다는 얘기는 2의 5제곱이었다는 얘기니까 2의 5제곱은 당연히 32가 되어서 n은 두 개가 존재하고 더하면은 34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복습할게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5는 진수의 지수로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그 n의 2의 5제곱이 바로 자연수가 된다. 그런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로그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요 n은 필연적으로 2의 거듭제곱꼴이 생겨야 돼요. 2의 거듭제곱꼴로 생겨야 돼. 2의 네모제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2의 네모제곱 패턴으로 생기면서 네모분의 5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던 로그 2의 2가 사라지면서 네모분의 5가 남아서 그것이 자연수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은 네모분의 5가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네모는 5의 약수로서 1과 5가 있더라. 자, 1일 때에는 2의 1제곱이니까 요 n이 2가 되는 거고 네모가 5가 될 때에는 2의 5제곱이니까 n이 32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한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34가 정답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거는 아마도 친구들이 다 잘 풀었을 것 같은데 풀이 과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A 뭐야 이거 이렇게 써 있어. 그냥 A, B예요. 이거 못하네. A, B에 대해서 R, A, B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A 제곱근 B로 정했어요.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뭐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16과 4가 제시됐다는 얘기는 좌변 R 16,4는요 16제곱 4란 얘기고 우변 8,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8제곱근 2란 얘기예요. 그게 같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16제곱근 4는 2의 이건 2의 제곱이니까요. 2의 16분의 2제곱, 즉 2의 8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뭐예요? 2의 8분의 1제곱이니까 똑같네. 그럼 기억은 그냥 맞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a, 5니까 a 제곱근 5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b, 5니까 b 제곱근 5가 되었다는 것은 우변은 a 플러스 b, 5니까 a 플러스 b 제곱근 5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세상에 이런 공식은 처음 보죠. 야, 이렇게 곱했다고 해서 얘네끼리 덜하는 법이 어딨어. 딱 봐도 발레가 눈에 잡히나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2 넣어보세요. 그 2이상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잖아.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4제곱근 5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발레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세상에 없다. 이거 무시하세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가 k이면 즉 a, b는 a제곱근 b란 얘기고 그게 k이면은 그 a는 로그 k의 b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b의 a분의 1제곱이 k란 얘기고 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지수는 로그 b의 k란 얘기예요. 맞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역수를 취하면 a가 되고 b하고 k를 스위치하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로그 k의 b로서 같겠지. 당연히 좌변을 다 역수, 우변도 역수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로그 k의 b다. 맞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만 정답이다. 3번이 되겠죠. 자, 14번 1보다 큰 두 실수 AB에 대해서 땡땡땡이 성립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즉 왼쪽 오른쪽이 같은데 지금 왼쪽 오른쪽이 같은데 밑이 다르잖아요. 그럼 밑을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뭐로 통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를 고민해 봤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루트 3을 4번 거듭 제곱하면은 똑같이 진수도 4번 거듭 제곱해도 되죠. 이게 되죠 이거? 그러면은 로그 3의 a의 로그 3이 왜 나와? 루트 3을 4번 곱하면은 9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대요.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로그 9의 a, b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밑이 9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즉 a의 4제곱은 a 곱하기 b가 되는데 a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아니니까 아낌없이 약분해주고 그러면은 a의 세제곱은 b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 대신에 a의 세제곱을 갖다가 들이부으면은 3으로서 정답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밑을 무엇으로 통일하는가에 따라서 비교적 여러 가지 풀이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루트를 달고 다니는 게 조금 힘드니까 그냥 한 번에 4제곱 해서 9로 밑을 통일시켜주는 전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5번도 풀이 과정이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로그 C A 대 로그 C의 B가 어쨌든 어떻게든 계산이 막 되어서 그 결과가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은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봤거든요. 이게 그냥 약간의 뭐랄까 꼼수라면 꼼수인데 2대 3은 꼭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은 아니지만 4대 6도 될 수 있고 뭐 8대 12도 될 수 있고 이렇게 2대 3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2대 3 중에서 한 가지 사례는 그냥 또 2하고 3이 실제로 2대 3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실제로 2가 되고 얘가 실제로 3이 되는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요거 A죠 보이죠? A를 그냥 편하게 C의 제곱으로 세팅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가 넘어가니까 2가 되니까 로그 C의 C는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여기 B를 C에 편하게 뭐라고 할까? C에 3 세제곱으로 세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로그 C의 C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로그 C의 C는 1이니까 그냥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2하고 3이 되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C의 제곱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C의 세제곱으로 세팅해도 괜찮다. 2대 3, 2대 3을 만족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로그 10 곱하기 로그 A의 B는 A가 C의 제곱이고 요 B가 C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B 보여요? 로그 B는 C의 세제곱이고 로그 A는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10 곱하기 어떻게 되나? 여기 2하고 3이 앞으로 툭 떨어지고 로그 C의 C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이거 3과 2가 앞으로 툭 떨어지고 로그 C의 C는 사라지죠? 그럼 여기 약분되니까 15 더하기 여기 약분되니까 6이죠? 그래서 정답은 21이다. 이렇게도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실제로 2대 3인데 2대 3은 사실은 원래는 뭐 2K 대 3K 이런 식으로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항과 외항의 곱해서 이렇게 막 잡아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해설지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풀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2대 3을 그냥 2다 3이다라고 박은 거야. 그러면은 로그 C의 A가 2가 되는 거는 편하게
a 대신에 c의 제곱으로 세팅을 해줘도 되잖아요. 즉 a를 c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3이 되는 것은 그냥 b 대신에 c의 세제곱으로 본 거야. 즉 a는 c의 제곱, b는 c의 세제곱이라고 세팅을 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여기 ab, ba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한 거죠.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나머지 계산은 해주면은 답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야매라면 야매인데 뭐 이렇게도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한번 이런 풀이 과정도 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16번이에요. 이 이상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가와 나를 만족한다 그랬어. 자, 세제곱근 A는 땡땡땡땡 근이야. 근이라고요. 즉 이게 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4제곱하면은 AB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A는 근인데 바로 4제곱근이에요. 4번 곱해서 AB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줘 볼까요? 세제곱근 A의 4제곱은 A의 3분의 4제곱이고 그것은 A 곱하기 B야. 그러면은 적당히 약분 하나씩 되죠. 그러면은 A의 3분의 1제곱은 B가 되었고 이걸 조금 더 예쁘게 바꿔주면은 A는 B의 세제곱입니다 라는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나 보세요. 나를 방금 얘기한 A는 B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식 옮겨 적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로그 A는 B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A는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 C 이렇게 써지겠지. 그게 4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만큼.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진수는 이렇게 더하기로 쪼갤 수 있으니까요. 로그 3의 로그 B의 세제곱의 B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3분의 1이 되죠. 더하기 3분의 1 빠져나오면서 로그 B의 C가 되는 거 따라왔어요.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도 찌릴 수 있죠. 더하기로 그럼 로그 B의 세제곱이니까 3 더하기 그냥 로그 B의 C는 4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3분의 1 로그 B의 C 그냥 로그 B의 C가 있으니까 3분의 4의 로그 B의 C는 자, 이거 하나 넘어가서 1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 마저 넘어가면은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B의 C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로그 B의 C가 2분의 1이니까요. B의 2분의 1제곱이 C가 되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일부러 C는 물론 여기서 C는 C의 제곱이 B다 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살짝 필요 없는 게 선생님의 전략은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보세요. A는 C분의 B의 K제곱이니까 아까 여기 보이시죠? A 대신에 B 세제곱 그 다음에 C 대신에 B분의 1제곱 즉 모든 문자를 B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본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B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B 세제곱은 C는 뭐라 그랬어? B의 2분의 1제곱이라 그랬죠? 그래서 B의 2분의 1제곱 분의 B 그냥 그대로의 K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알맹이는 그냥 B의 2분의 1제곱이죠? 즉 B의 세제곱은 B의 2분의 1제곱의 K제곱입니다. 따라서 K는 얼마예요? 6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이것도 16번도 푸는 사람마다 조금 그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어. 한 문자로 통일을 A로 할 것인지 B로 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뭘 구할 거냐면은 교집합 중에서 자연수만 골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A라고 하는 건 사실은 루트 A로 표현되는 건데 물론 K라는 경계가 있지만 자연수 A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A라는 집합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차피 우리는 자연수만 교집합으로 골라낼 거니까 자연수가 아닌 거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문제에서 그 원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K의 값을 뭐 다 구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만 나오는 상황. 자, 루트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루트니까 4를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9가 들어가면 3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이 들어가면 4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계속해볼게. 몇 개만 더. 25가 들어가면 5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36이 들어가면 6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하나만 더 해볼까? 49가 들어가면은 7이라는 자연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시죠?
자, 그다음에 B라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라는 상황은 이렇게 되겠다. 여기 스몰 B에다가 자 보자. 일단 요게 생긴 게 루트 3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루트 3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제곱이잖아.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분의 1로 떨어지니까 2 곱하기 로그 3의 b가 되겠죠.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로그 3의 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로그 3의 b가 자연수가 되려면 2 로그 3의 b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이 들어갈 거야. 그럼 1이 들어가면 0이니까 0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 자, 그럼 여기서 b는 그냥 3의 거듭제곱이면 되겠네. 이게 되시죠? 자, 3이 들어가면은 로그 3의 3은 1이니까 2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의 그다음이 9죠. 9가 들어가면은 로그 3의 9는 2가 되니까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짝수만 나오게 되겠다. 그다음은 27이 되죠. 그러면 3, 2,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겠어요? 그다음 어떻게 돼? 81이 되어서 아이고 어디 갔어? 8이 되고 하나만 더 해볼까? 귀찮아 너무 크다.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가 뭐야? K는 요거 스몰 a와 스몰 b가 들어가는 경계값이잖아요. 즉 경계값이 클수록 더 많은 자연수들이 이렇게 나열이 쭉 된다라고 하는 거죠. b 크면 클수록. 근데 문제에서 3개에서 끊어야 돼. 그러니까 짝수인 2, 4, 6 여기서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 4, 6 이렇게 끊긴다는 얘기잖아. 무슨 이해돼요? 그러니까 2, 4, 6 이렇게 3개를 확보하고 K는 어떤 경계로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2, 4, 6에서 걸려들려면은 봐봐. K라고 하는 게 만약에 K라고 하는 것이 81까지 허용이 되면 즉 여기가 81까지 허용이 되면은 B는 81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은 로그 B 요거 이 원소 B의 원소는 2, 4, 6, 8까지 걸려드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 그러면은 똑같이 K는 경계는 똑같으니까 여기도 81까지 허용이 되면은 여기도 9라는 값이 대응이 되는데 그 전에 방인이 8도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도 8이 있고 여기도 8이 있으니까 K가 81까지 허용이 되면 8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오니까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80까지만 돼요. 일단 이해되세요? 80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역으로 최소한 6까지는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맞아? 6일 때에는 여기 36까지는 K가 36까지는 확보가 기본으로 되어야 A에는 6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27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6이니까 둘 중에서 더 큰 걸 만족해야 되니까 36까지는 확보를 해줘야겠지. 이해돼요? 36까지 여기도 사실은 36이 그 사이에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의미 없는 값이니까 그 전에 2, 4, 6은 이미 확보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K는 36부터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연수 K 개수니까 80에서 36 빼고 1을 더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야? 40 어떻게 되겠니? 45가 이렇게 되겠죠. 45가지.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나니? 이거 등호 둘 다 있으면은 빼고 하나 더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이죠. 2 이상인 자연수 x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돼요? 로그 xn 근데 n은 300까지의 자연수이고 자연수래요. 얘가 자연수야. 로그 xn이 자연수인 n의 개수를 a의 x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8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x자리가 2죠. 그러면 그거는 미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a의 2라고 하는 것은 로그 2의 n이 자연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밑이 2니까.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300 이하로 끊어야 돼. 그러면 2의 거듭제곱 중에서 300 이하인 것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해서 2의 얼마니? 8제곱까지가 되겠죠. 2의 8이 256이니까. 그럼 8개잖아요. 즉 n이 8개란 얘기야.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해서 2의 8제곱까지. 그러면은 그게 8개이다. 그래서 a는 8이란 얘기야. 또 a3은 A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n이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란 얘기고 그 3의 n에서 요 n은 당연히 3의 거듭제곱으로서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의 거듭제곱 중에서 300 이하로 끊기는 거는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까지가 되겠지. 왜냐면 3의 5제곱이 243이 될 테니까. 거기다 3 더 곱하면 이제 300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5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을 다 잘 했죠? 그럼 다 지운 상태에서
자, 집합 P가 있네 쭉 있는데 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어떤 집합과 집합이 정의역과 공역을 같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 X에서 X로의 대응 F니까. 이해돼요? 그럼 그 무슨 말이냐면은 X에서 X로의 대응을 F라고 할 건데 F의 규칙은 AX.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AX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요 정의역과 공역이 완전히 같고 정의역의 후보들은 2, 3, 4, 5, 6, 7, 8 중에 골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2, 3, 4, 5, 6, 7, 8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 있었을 때에 그죠? 얼마로 짝짝이 지어지는가는 우리가 그 A의 X라고 하는 룰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자, 갑니다. 만약에 2가 들어있다면은 2는 어디로 짝이 지어질까? 아까 했었죠? 8이잖아, 8. 맞죠? 8. 왜냐고? 2의 8제곱이 300 이하로 딱 끊기니까. 맞죠? 그 다음에 3이면 어디로 끊겨요? 3이면 여기 했었죠? 5로 끊겨. 4가 되면은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봤거든요. 4가 되면은 4에서 끊기고. 맞아요? 4의 4제곱에서 끊기고. 그 다음에 5가 되면은 5의 세제곱에서 300 이하에서 끊기고. 맞죠? 그러니까 3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있냐? 3개라고 끊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6이죠. 6은 어떻게 돼요? 6은 6의 세제곱에서 끊기니까 3개. 맞죠? 그 다음에 7은 7의 제곱에서 끊기니까 2개. 7의 제곱이 49인데 여기다 7 한 번만 더 곱하면 7의 세제곱은 이미 뭐야?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300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안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이라고 하는 것은 8의 역시 제곱에서 끊기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친구들? 요 부분이 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고 만약에 정의역에 2, 3, 4, 5, 6, 7, 8들이 들어있다면은 걔는 이런 식으로 854, 3322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된다라고 미리 좀 계산을 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함수 f가 즉 이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뭔지 알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2가 들어있어. 빨간색으로 해볼까? 2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해볼까? 그럼 반드시 8로 대응되니까 x와 x라고 하는 집합은 똑같은 겁니다. 정의역과 공역은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8이 들어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여기도 8이 들어있어야겠지. 왼쪽에도. 자, 근데 8은 어디로 대응돼? 여기 2라고 대응되잖아요. 그러니까 2와 8은 서로 1대1 대응이 돼버린 거야. 됐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x에 만약에 2가 들어가 있다면은 반드시 얘는 8로 짝이 지어지니까 이 8이 여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x에 8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2로 대응이 되니까 여기 2가 반드시 여기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8하고 2는 늘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돌리면 되는데 또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2, 3, 2, 8, 3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여기 5가 되죠? 그럼 여기도 5가 들어있어야 되는 얘기고 5는 3으로 대응되는 거 보여요? 여기 3으로 대응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 설명해도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3이 들어있을 거면은 무조건 5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고 3이 없을 거면은 둘 다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5가 한 번만 들어있거나 3이 한 번만 들어있을 수는 없어. 있을 거면 같이 들어있고 없을 거면 둘 다 나가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가 남았겠지. 자, 4가 들어있으면 얘는 당연히 4로 대응되는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것은 단독적으로 혼자 들어있어도 되고 안 들어있어도 되고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뭐 남았어요? 4, 5, 6 남았죠. 6. 자, 6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잘 보세요. 만약에 6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3으로 대응되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3이 들어있어야 되고 3은 아까 5로 대응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다시 5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5는 3으로 대응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5는 3으로 대응되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깨져버린 거예요. 1대1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6은 i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6은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같은 방법으로 7은 어떻게 될까? 7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2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 2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8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고 8은요 어디로 돼요? 다시 2로 대응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7은 i에 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 했네.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x라고 하는 정의역은 2하고 8이 세트로 들어있거나 아예 없거나 3하고 5가 둘 다 같이 세트로 들어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4는 그냥 들어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요 하나, 둘, 세 가지의 세트가 하나의 경우당 x에 들어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곱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1을 빼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17가지의 순서쌍의 F. 그죠? 요거 대응의 순서쌍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18번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인 거하고 완전히 같아요. 그죠? 경우의 수의 문제하고 완전히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19번이요. 자연수 m에 대해서 자연수 집합 a의 m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즉 a의 m은 순서상 a, b가 원소인데 그 a, b는 얘하고 여기 들어있는데 둘 다 자연수여야 돼. 다시 한번 a의 m이 여기 있죠. 그 m 값이 a 곱하기 로그 2의 b와 같게 되는 그러한 자연수 a와 b를 뽑아서 순서상으로 원소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m은 로그 2의 b의 a제곱이야. 즉 여기에서 2의 m제곱은 b의 a제곱이다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a의 m이 주어졌을 때 여기 a의 m이 주어졌을 때 이 좌변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즉 2를 m번 곱한 2의 m제곱은 b의 a제곱 둘 다 자연수여야 되고 그렇게 되는 a, b 여기 보이죠? a, b의 순서쌍이 바로 원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억 볼까요? a2니까 m에다가 2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은 b의 a제곱으로서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a와 b하고 자연수가 되는 상황은 4의 1제곱과 2의 2제곱 밖에 없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4하고 2,2 보이시죠? 1,4, 2,2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니까 기억은 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은하고 디귿을 보니까 다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은 자연수, 그 원소의 개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 2의 m제곱이 b의 a제곱과 같아요. 근데 좌변을 보니까 2만 m번 곱해진 거잖아. 즉 좌변은 소수가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변은 b가 몇 번 곱해진 거예요. a번 곱해졌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아무리 정리를 해도 그냥 소수는 역시 2밖에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b라고 하는 밑은요 최소 2의 k 거듭제곱 패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 즉 b에는 소수가 2 말고 딴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3, 5 이런 거 있으면 많은 거잖아요. 좌변이랑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어? 수수가 다른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잘 써주면은 b를 2의 k제곱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은 2의 k 곱하기 a라는 얘기예요. 맞죠? 좋았어. 그럼 여기서 갑자기 내가 k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처음 나왔는데 잘 보세요. m은 ka 서로 같으려면은 치수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즉 m은 ka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봐봐요. 자, k는 k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k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 k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k를 안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2의 k제곱으로서 b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리고 k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m을 k로 나눔으로써 a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k를 알았다는 얘기는 m 값을 k로 나눔으로써 a 값도 자연스럽게 계산이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k의 한 개의 존재는 곧 a도 결정하고 b도 결정하니까 a, b라는 원소를 한 개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이거죠.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에는 곧 K의 개수가 이 순서상 A, B의 개수와 1대1로 매칭이 되니까 같은 거예요. 이해 되시죠? 즉 우리는 N, A의 M의 개수는 요 K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이해 되시죠? 근데 봐봐. K는 뭐냐면은 M은 K 곱하기 A로 이루어졌을 때의 K란 얘기야. 즉 결론을 내볼까? 이해하셔야 돼요. K는 뭐가 되냐면은 M의 약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약수. 이해되시나? 이 정도 얘기해도 괜찮을까? M이 K 곱하기 A면 K는 M의 약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가 10이야. 그럼 2는 10의 약수잖아. 3 곱하기 4가 12야. 3은 12의 약수잖아요. 이해되시죠? 좋았어. 자, 그러면은 곧 이런 말입니다. A의 M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K의 개수인데 K의 개수는 M의 약수의 개수야. 즉 M의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선생님이 말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니은을 볼까요?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A의 PQ의 원소의 개수는 그건 뭐예요? P 곱하기 Q의 약수의 개수란 얘기지. P 곱하기 Q의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즉 P의 약수의 개수, P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Q의 약수의 개수인가? 이거는 딱 봐도 무슨 처음 보는 이상한 소리잖아요. 야, 두 개를 곱한 것의 약수의 개수가 각각의 약수의 개수의 곱과 같다? 세상에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보죠. 발레는 아무렇게나 해도 발레가 막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2 곱하기 뭐해? 이것도 귀찮아. 3 곱하기 뭐 해볼까? 9 해볼까? 그러면 27의 약수는 뭐 있어요? 27은 4개 있잖아. 4개. 맞잖아요. 3의 세제곱이니까 4개. 맞지? 그러면 P의 약수는 몇 개예요? 1, 3, 2개. 그죠? Q의 약수, 9의 약수는 딱 봐도 3개죠. 1, 3, 9, 3개. 곱하면 6이잖아. 4개, 6개 어떻게 같네 이게. 다르잖아요. 발레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거야. 어쨌든지 간에 니은은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디귿을 이거 지울게. 이제 공간 없으니까. 다 지워. 다 지워. 자, 그러면은 요거 무슨 해석이 된다고요? 요거 N, A, M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그죠? M의 약수의 개수야. 즉 M의 약수의 개수가 4개래요. M의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니 오늘. 그죠? 약수의 개수가 4개래. 그게 되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는 9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친구들, 약수의 개수가 4개인데 어쨌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로 해볼까? 그쵸?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를 쳐다보고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하는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러면은 패턴이 여러 개 있겠지만 첫 번째, 세제곱 패턴이 그게 되겠지. 세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4개야. 이게 되시죠? 3 더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4는 2 곱하기 2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4개예요. 왜? 1제곱이니까 1씩 더하면 2 곱하기 2가 되잖아. 그리고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패턴은 2가지란 얘기예요. 즉 어떤 소수를 3번 곱한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소수를 한 번씩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근데 그것 중에서 30 이하를 한번 다 골라내볼까? 자, 세제곱에서 30 이하인 것은 뭐가 돼요? 바로 2의 세제곱과 3의 세제곱 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의 곱이 30 이하가 되는 것은 뭐가 될까? 2 곱하기 3 하나 있겠고 곱하기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2 곱하기 3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있겠죠. 2 곱하기 7 있겠죠. 2 곱하기 얼마냐? 11 있겠죠. 2 곱하기 얼마니? 13 있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3 다음에 소수는 17인데 17이 되는 순간 34가 되니까 안 되죠. 여기서 끊긴 거야. 됐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가 있겠죠. 3 곱하기 7이 있겠죠. 3 곱하기 11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냐면 30을 넘어가잖아. 30 이하에서만 골라줘야 돼요. 따라서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 9개를 우리가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된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모두 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20번 상형 로그 표 읽는 방법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로그 32.4의 값을 구하여라. 32.4는 로그 10 곱하기 3.24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찢으면은 1 더하기 로그 3.24가 돼요.
그럼 3.24는 어떻게 된다고요? 3.2를 왼쪽에서 찾고 0.4를 오른쪽에서 찾으니까 여기지. 바로 0.5105야. 여기가 0.5105니까 정답은 1.5105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니? 1.5105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다.